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이라고 하죠. 범죄인 인도법을 만들려다가 시위대의 거센 반발에 밀려서 폐기하는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북한에 송환하는 것. 그리고 시진핑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검거해서 북한에 송환하는 것.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이죠? 시진핑인가요?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누가 더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자유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시민TV 박종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가지 사건들을 보시는데요. 홍콩에서 캐리람 장관이 범죄인 인도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많은 시위에 직면해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내려온 어부 2명을 여기에 남겠다는 기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홍콩의 연인 2명이 대만에 놀러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놀러 갔는데 남자만 귀국을 했고 여자는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홍콩 남자가 죽인 것 같다라는 것이고, 홍콩에서는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재산을 탈취한 그런 건 이제 발견했는데, 대만에서 아마 수사를 하기 위해서 홍콩 사람을 인도를 요청을 했나 봐요. 홍콩과 대만 사이에는 협정이 안 맺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주 흉악범이기 때문에 이 흉악범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범죄인 인도법을 개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뭘 껴넣었어요? 범죄인 인도 대상에 중국을 껴넣은 겁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 아닌가요? 홍콩은 중국의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이 브리튼, 영국이라고 그러죠. 영국의 통치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때 일국 양제라고 그래서 2047년까지 50년간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행정도 따로따로 하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쩍 범죄인 인도 대상에 중국을 넣음으로써 홍콩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된 거죠.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반발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홍콩에 우산혁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산혁명은 홍콩 행정장관을 뽑는데 이것을 중국 공산당이 관여해서 직선은 직선이지만 중국 공산당이 임명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를 했었던 운동이고요. 그래서 홍콩의 행정장관이 된 사람이 캐리람이라는 분입니다. 여자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정장관 되는 과정에서도 우산혁명이 있었고 상당히 불만이 잠재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홍콩에서는 올해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2019년 3월 31일부터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요구는 뭐냐? 작게는 범죄인 인도법 반대고 크게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 정치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위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2019년 6월 9일날 아주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며칠 뒤인 6월 15일날 캐리람 행정장관이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무기한 연기가 웬 말이냐? 완전히 폐기하라 라고 해서 시위를 더 거세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위 구호가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나옵니다. 홍콩을 독립시키자는 거죠. 광복이라는 건 옛날에 자유스러운 상태로.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맞는 혁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 당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2019년 9월 30일 날 시진핑 주석이 2047년 예정대로 일국 양제를 종료하고 통일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시위는 계속됩니다. 인도네시아 여기자도 실명을 하고요. 시위가 계속 이제 복면을 쓰고 하니까 10월 4일 날 복면 금지 긴급법도 시행을 합니다. 긴급조치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하중전의 후에 1월 1일 날 여기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시위는 더 격화됐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대학생이 시위 현장에서 추락사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11월 13일에는 30대 남성이 추락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사람을 총으로 쏴서 중태에 빠뜨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 홍콩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이 반발의 출발점이 됐던 송환법은 폐기됐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최근에 아주 쇼킹한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알려진 바를 이제 종합해보면 11월 2일 날 해군이 2일 동안 추격 끝에 북한호선을 납포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합동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술에 오징어 잡이를 하던 중 16명의 선원을 살해했고, 북한으로 갔다가 한 사람 잡히고 다른 2명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11월 5일 날 이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고 11월 7일 날 북한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된 건 언제냐? 11월 7일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따지니까 죽더라도 북한에 가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알고 보니까 죽더라도 북한에 가겠다는 것은 16명을 죽이고 북한으로 갔을 때 얘기고, 북한에서 한 명이 잡히는 걸 보고 도망칠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기는 귀순하겠다, 여기 남겠다,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남겠다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이 합당한가요? 그것은 정부 관계자로서 잘못 행동한 것입니다. 우선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차장이 송환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라는 게 뭐죠?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죠. 그럼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같은 거예요. 조선시대로 따지면 승지, 이을승자, 뜻지자에서 왕의 뜻을 이어서 전해준다 하는 승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구의 뜻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송환 조치는 대통령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여론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뿐만이 아닙니다. 국외에서도 지금 많이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하나하나씩 들어볼까요? 11월 12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토마스 오헤어 킨타나라는 UN 북한 인권 특별보관 스페셜 리포터가 있는데, 앞으로 취할 조치들에 대해서 관련 정부들과 접촉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11월 14일 날 2사람이 송환 뒤에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 고문 방지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협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1월 14일 날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인권 변호사라는 분 아닙니까? 인권 변호사라는 분이 이런 고문과 처형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요? 인권 변호사 맞나요? 이것에 대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이런 흉악범은 그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송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법에 대해서 좀 따지고 들어봐야 되는데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여기 어디 추방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추방하는 게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유에 대해서 헌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자기 영역으로 하고 있으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 협정을 북한과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결코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포하는 과정, 신문하는 과정은 적절했을까요? 우선 대한민국 형법에는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신문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신문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호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것을 사회에 호소하든지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와, 놀랄 일입니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 맞는가? 최근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또 어떤 짓을 했냐? 유엔 총회 인권 담당 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의결을 했을 때 거의 빠졌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총회 결의로 채택하게 된 것은 2005년부터 15년째 계속되는 일입니다. 완전 이건 노무현 시즌2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대통령 어땠습니까? 과거 송민순 장관 증언에서도 나왔지만 유엔 총회에 기권하라고 그러고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문재인 정부가 이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특별 결의에서 빠졌습니다. 북한 동포와 한민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여기서 빠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 서독과 동독의 관계에서도 기본 베이스는 인권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인권에 기초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국을 찾아온 북한 주민을 체포해가지고 포승줄 안대를 씌워서 북한으로 보내요. 그리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의 그 공동 제안자에서 빠지고 그래요. 이러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간략하게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진핑 들어서서 이제 북한 주민을 송환을 계속했습니다. 과거에도 계속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 주민이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을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러나 그걸 이제 철저하게 이제 봉쇄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중국을 건너와서 몽골로 가거나 라오스로 가거나 비엔남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9년 6월 달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국이 탈북자를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함으로써 2달간 30명을 대량 검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한으로 넘겨요. 송환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난민 신청을 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이라고 하죠. 범죄인 인도법을 만들려다가 시위대의 거센 반발에 밀려서 폐기하는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북한에 송환하는 것. 그리고 시진핑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검거해서 북한에 송환하는 것.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이죠? 시진핑인가요?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누가 더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답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자유시민들은 의견이 저랑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